제가 이제 치료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실제로 한의원으로 이제 이 증상 때문에 내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될까,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 치료하는 방법에는 또 수술적 치료도 있지만 이제 보존적 치료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그 이외의 방법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한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치료를 하고 호전을 한번 만들어 보느냐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 앞에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시술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데도 아직 증상이 이제 깨끗하게 낫지를 않으셔가지고 아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보통은 증상이 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럴 때 그럼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해야지 이 남아있는 증상들을 깨끗하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제 방금도 그 시청자분께서 약침을 잠깐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오늘은 그 한의원에서 혹시나 이제 봉침에 대한 봉침을 사용했을 때 척추관 협착증에 대했을 때 이 증상이 얼마나 호전이 되고 통증의 정도가 얼마나 경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두 가지 그룹을 가지고 A 그룹, B 그룹이 이제 치료를 받았을 때 한쪽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침 치료와 뭐 이제 뭐 한약 치료 그리고 한방 물리 치료를 병행하게 되고요. B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치료에다가 봉침 치료를 더했을 때 이 A 그룹과 이 봉침 치료를 병행한 이 B 그룹이 과연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보였느냐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반응,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환자들이 본인이 자각하는 그 통증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 통증의 정도가 가장 심할 때를 10단계라고 얘기하고요. 통증이 아예 없을 때를 0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환자에게 처음 내 통증의 지수를 이제 체크하게 하고 치료가 지속된 후에 그다음에 통증이 어느 정도 지금 지수를 나타내고 있느냐 본인의 이제 자각적인 지수를 가지고 판단하게 했을 때 봉침 치료를 병행했던 그 B그룹 자체가 A그룹에 비해서 통증의 경감 정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왔다는 검사 결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검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자각적인 지수가 아닌 실제 설문 조사를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 몸의 불편감이 얼마나 호전이 됐느냐를 이제 판단하게 됐는데요. 이 검사 역시도 봉침을 사용한 그 B그룹의 통증 경감 정도가 A그룹에 비해서 상당히 유의성 있게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이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이제 수술적 치료를 들어가기 전에 한방적 치료에서 봉침이나 그 이외의 다양한 약침 치료를 가지고도 통증을 조절하고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보존적 치료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봉침 치료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이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봉침에 대해서 가볍게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봉침은 기본적으로 이제 벌의 독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그걸 가공하게 됩니다. 그걸 정제시켜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사기처럼 조그만 주사기를 가지고 어떤 혈자리나 그리고 신경의 압통점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물이 주입을 하게 됐을 때 이제 두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으로 마치 찌르는 것처럼 혈자리를 자극하는 작용, 그리고 압통점을 자극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약물이 들어가면서 봉독의 약물이 들어가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염증을 좀 진정시키고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효과들을 더불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집에서 생활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통증의 정도가 호전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봉침이나 이런 그 방법을 조금 더 병행을 해보신다면 통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 네. 우선 체형이 좀 마르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뚱뚱하신 네, 편인가요? 제가 아주 마른 편은 아니었었는데 요즘에 그 아파가지고 네. 화장실을 가기가 곤란해서
많이 안 먹고 그냥 그랬더니 좀 많이 야외했어요. 아, 네, 약간 야이셨고요. 소화는 예. 잘 되시는 편인가요? 근데 소화는 그동안 잘 됐는데 한 2, 3일 소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평소에 입맛은 있으세요? 예, 입맛은 그냥 괜찮아요. 네. 대변이나 소변 보시는 게 불편한 건 아니신 거죠? 아, 저기 불편한 것은 아닌데요. 네. 변기에 앉기가 참 아주 그냥 막 물어가면서 앉아요, 아파서. 아, 예. 예. 혹시 담배 피시거나 술 드시거나 하는 게 있으신가요? 술, 담배는 안 해요. 아, 그건 안 하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엉치 아프신 게 예. 서거나 걸으면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걷기 시작하면 아프세요? 아니면 걷자마자 아니요. 아프세요? 일어서서 걸으려면 벌써 그냥 쉬고 아파요. 당겨요. 조금 걸으면 통증이 점점 줄어드세요? 아니면 걸으면 아니, 통증이 더해요. 아, 점점 더 좀- 심하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 허리 엉치랑 이게 같이 해서 지금 시술까지 받으셨는데 통증이 계속 있으시잖아요. 예. 요거 일단 치료를 좀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허리 시술한 데는 별로 그냥 아픈 감은 못 느끼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예. 가까운 한의원에서 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우선은 그 아프신 게 좀 오래 되시면서 예.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그리고 체중도 많이 줄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네. 연세가 많으신데 식사를 잘 못하셔서 회복이 더딜 경우에는 몸이 밥맛은 있는데 제가 안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예. 화장실 가게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식사를 못 하시면서 연세가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면 몸이 회복하거나 이제 건강해지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럴 네.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좀 몸을 네. 보호해주는 약을 같이 드시면서 치료를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도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 뭔가 재료도 있어야 되고 몸을 네. 치료하는 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그것이 다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네. 때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보약을 같이 드시면서 몸을 좀 보호해주고 치료를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약은 신경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몸 좋아지는 보약이에요? 예,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을 그 한의원 원장님과 상담하시면요. 허리 네. 아픈 게 좋아지면서도 지금 기운도 좀 나게 하는 걸 같이 해서 치료도 되면서 보약도 네. 같이 되는 약을 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예. 허리랑 배랑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짝이기 때문에 소화가 네. 잘 안 되고 하면 허리에 또 영향을 같이 미쳐요. 그래서 예. 지금은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소화가 안 될 때는 침이나 뜸 치료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소화 치료를 같이 하시면서 그래서 요 복부 쪽에 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허리에 네. 주는 영향이 좀 줄어들어서 허리가 좀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이제 집에서는 핫팩 여기- 같은 걸 통해서 배를 좀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네. 소화 안 되는 것과 허리를 배랑 허리를 같이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 이제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운동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일단 편안하게 자리에 누우신 상태에서요. 예. 한쪽 다리를 이렇게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셔서 예. 한 손으로 잡고 천천히 이렇게 가슴으로 당기는 운동을 하시는데요. 예. 이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반대쪽 다리가 같이 따라 올라오지 않게 반대쪽 네. 다리랑 엉덩이는 딱 바닥에 붙이시고 한쪽 네. 다리만 이렇게 잡고 가슴 쪽으로 아픈 천천히 다리. 네 아픈 다리요? 양쪽을 다 하셔야 돼요. 예. 한쪽을 예. 먼저 한 10초 정도 당기셨다가 예. 이제 편하게 또 내려놓으시고 좀 쉬었다가 반대쪽 네. 다리 이렇게 쭉 당기셨다가 또 편하게 네. 내려놓으셨다. 요걸 한 10번 정도 예. 반복하시면 좋고요. 예. 네, 그렇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 신경이 지금 눌리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신경이 좀 눌리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네. 복합적으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랑 엉덩이 주변 근력이 또 약해지면서 이제 네. 그런 신경을 좀 건드리고 하는 것들이 같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운동도 같이 하시고요. 네. 그 고양이 자세라고 하는데 그 양쪽 무릎을 땅바닥에 꿇고 앉은 상태에서 두 손을 네. 앞으로 짚어가지고요. 고양이처럼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허리를 위로 올렸다가 또 허리를 네. 천천히 내렸다가 요거를 네. 위로 올리고 또 내리고 하는 것들을 한 네. 50번에서 100번 정도 천천히 네. 반복하시는 운동이 있어요.
예.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척추 예. 사이에 이제 이 운동성을 주기 때문에 굳어있던 허리를 좀 풀어주기도 하고요. 눌려있던 신경들이 좀 더 그 주변에 이제 순환이 잘 되게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예. 이 허리 주변에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도 같이 있어서요. 예. 이 운동을 또 같이 해주시면 좀 더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이게 저기 혹시 어떤 약침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 한의원에 가시면요 약침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상담해 예. 보시면 현재 증상에 맞는 약침 치료도 효과가 물론 있고요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체중이 많이 줄으시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보약과 치료를 겸하는 한약을 같이 드시면 이럴 때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